부모가 들고 있는 이 직업의 위계표, 그건 진짜 결혼시장의 점수가 아닙니다. 실제 결혼한 남자 1위 직업군은요, 의사가 아니라 피디님들, 여정녀라는 말 들어봤죠? 여자의 적은 여자. 결혼 못하는 여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잖아요. 의외로 남자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엄마가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 라는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딸 결혼을 막는 게 여자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여정녀인 거야.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걔가 그 남자랑 헤어졌대. 부모가 끝까지 반대했어. 그러니까 남자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부모님 때문에 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최근에 난 기사를 보니까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멍청한 애를 낳으면 어떡하냐, 연애만 해라. 수영 강사의 남친과 결혼을 반대한 여자의 부모의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요, 근데 끝까지 들어봐봐요. 대기업 연구직에 다니는 30대 여자가 올린 글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수영 강사래. 근데 부모가 반대를 해. 이유가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야. 그리고 나중에 육아휴직하면 누가 돈 버냐.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되긴 되네요. 그치, 나도 이해는 돼요. 부모 마음이니까. 근데 부모가 한마디를 더 했어. 여기서 멍청한 애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냥 연애만 해. 수영한다고 멍청해요? 아니잖아. 근데 이 수영 강사라는 직업 하나만으로요, 이 남자 유전자는 멍청하다라는 점수까지 매긴 거예요. 공감됐던 게 딱 확 깨지죠. 근데 지금 이거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건 남일이 아닙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직업이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아니면 나 역시도 저 처가에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 직업이 결혼 시장에서 이 몇 점짜리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의외로 이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머릿속에요, 이 직업적인 위계표가 되게 있어요. 분명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신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데, 부모가 매기는 점수표랑 결혼 시장에서 매겨지는 이 점수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결혼 시장에서 내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녀 직업 점수표의 착각입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들고 있는 점수표부터 한번 볼게요. 의사 몇 점 줄까요? 100점? 변호사는 95점, 대기업은 90점, 공무원은 80점, 이런 식이죠. 자, 수영 강사. 부모님 머릿속에는 점수표에 이 직업군이라는 칸도 없어요. 근데 이게 과연 결혼 시장에서 정말 굴러가는 표일까요? 저희가 진짜 실질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까지 간 커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1887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 직업 1위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일반 사무직입니다. 38.5%.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2위가 뭘 것 같아요? 의사일까? 변호사일까? 아니야. 공무원 공사가 15.2%. 부모님들이 그렇게 떠받치는 의사나 전문직 남성분들 몇 퍼센트일까요? 12.3%로 3위입니다. 평범한 회사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결혼에 성공한 남자 셋 중 하나 이상이 평범한 사무직이라는 거야. 부모님 점수표 꼭대기에 있는 이 의사 같은 전문직군들은요, 열에 한 명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부모님이 들고 있는 이 점수표는요, 환상 점수표예요. 드라마 카더라로 만들어진 현실에 없는 상위 1%짜리 표인 거야. 진짜 시장은요, 그 꼭대기가 아니라 한 가운데서 굴러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수영 강사는 내 점수표에 없다, 이렇게 할 때는요, 사실은 그 점수표 자체가 현실 결혼 시장하고 안 맞는 거죠. 전 대표님이랑 찍다 보니까 항상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환상 속에 사는 부모님들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전염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케이스도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안정성이라는 착각입니다. 부모님이 두 번째로 든 이유가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 말이 좀 그럴듯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 부모 세대에서 말하는 이 안정은요, 평생 직장이에요. 한 회사에서 30년 다니다가 퇴직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직장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대기업 다녀도요, 4, 5종, 5, 6도 소리 듣잖아요. 부모님이 안정적이라고 믿는 그 직장도 지금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반대로 수영 강사라는 기술직 어때요? 회사가 망해도 본인 기술 망해 안 망해? 내 몸만 멀쩡하면? 안 망하죠. 안 망하지.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표님 말대로라면 수영 강사가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안정이라는 거죠. 부모가 말하는 건 직장이 안정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돈 버는 능력이 안정인 거지.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부모는 직업을 이렇게만 봐. 정년 언제, 월급 얼마. 근데 결혼 시장에서 진짜 따져야 되는 거는요, 네 가지입니다.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 지금 현재 버는 돈. 그리고 두 번째 뭐야? 10년 뒤에도 벌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세 번째가 내가 이 회사에서 잘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속도. 네 번째가 빚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 네 칸을 점수를 채워야 이게 진짜 점수표인 거야. 근데 부모님들 어때? 한 칸짜리 보고 빨간 줄을 그은 거잖아. 게다가 이 여자는 대기업 연구직이에요. 둘이 합치면 어떻게든 충분히 굴러가요. 근데 남자를 어떻게 보면은 직업 하나로 0점 처리를 해버린 거죠. 한 칸만 보고 이 매긴 점수는요. 점수가 아니라 편견이야. 그렇게 매겼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가 강남에 50억짜리 집이 있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도 멍청한 건가? 자, 세 번째입니다. 직업으로 유전자를 판단하는 착각입니다. 이게 제일 선을 넘는 말인데요. 멍청한 애를 낳으면 어쩌냐? 이건 진짜 막말이 아니라 논리 자체가 틀린 거야. 그걸 제가 짚어볼게요. 부모 머릿속의 계산은 이런 거죠. 수영 강사 이꼬르 공부 못함 이꼬르 머리 나쁨 이꼬르 애도 머리 나쁨. 근데 4단계를 점프했는데도 하나도 안 맞아. 첫째, 직업이 지능이 아닙니다. 몸 쓰는 일을 택했다고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수영 강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나쁨 못해.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지능이요. 자식한테 그대로 복사되는 거 아니에요. 100%. 통계예요.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법칙이 있어요. 부모가 아주 똑똑해도 자식은 부모보다 평범 쪽에 내려오고요. 부모가 평범해도요. 자식은 평균적으로 올라와. 극단은요, 대물림이 안 돼요. 자식은 대부분 가운데로 보입니다. 근데 대표님, 똑똑한 부모 자녀가 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살짝이야. 직업 하나를 보고 애의 머리를 단정할 만큼 그렇게 세지 않는다는 얘기죠. 키 큰 부모 자식이 무조건 농구선수 되나요? 아니잖아.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애가 잘 크는 거는 유전자보다는 환경이에요. 자, 부모가 책 읽어주고요. 대화 많이 하고요. 안정적으로 크잖아? 그럼 애가 잘 커. 수영 강사 아빠가 매일 이렇게 놀아주는 게 야근하는 의사 아빠, 얼굴 못 보는 의사 아빠보다 훨씬 더 애한테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애를 낳는다는 이 말은요, 과학적으로 근거도 틀렸고 부모 노릇에 대한 모욕이요. 같이 자식 기르는 입장에서. 직업 한 줄로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애의 지능 점수를 매긴다는 건요, 굉장히 몰상식한 거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점쟁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진짜 걸러야 될 건 직업이 아닙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죠. 그래서 결혼 상대인데 직업 안 봐도 되는 거냐? 아니야, 봐야지. 근데 보는 칸이 틀렸다는 거예요. 전 재혼 상담 많이 하잖아요. 직업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깨진 커플 정말 많아요. 서울대 나온 의사랑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사람, 대기업이랑 결혼했는데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직업 점수랑 결혼의 행복은 따로 놀아요. 그럼 오래가는 커플은 뭘 보고 골랐냐?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인 거죠.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지, 힘들 때 도망가는지 버티는지, 상대를 정말 존중하는지. 수영 강사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일을 대충 하고 돈을 함부로 쓰고 미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위험한 거야. 그거는요, 의사일 수도 있고요, 수영 강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직업이랑은 즉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모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직업의 이름표가 아니라 그 남자가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성을 봐야지. 딸이 1년 넘게 만나서 그 남자가 괜찮다고 데려온 거야. 그럴 땐 이유가 있겠죠. 딸이 본 그 사람의 성실함. 근데 수영 강사라는 직업 한 줄로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여자 되게 똑똑하던데 보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받아쳤던데요. 양가 부모님이 노후도 준비되어 있고 결혼할 때 지원받을 돈도 비슷해. 즉 계산을 다 끝내고 데려온 거야. 감정만으로 고른 게 아니죠.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연의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걸르면 좋은 사람을 놓치고 이름표만 남는다. 진짜 걸을 건 직업이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이다. 정리를 해보면요, 부모가 들고 있는 이 직업의 위계표, 그건 진짜 결혼 시장의 점수가 아닙니다. 실제 결혼한 남자 1위 직업군은요, 의사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세상의 안정성도 착각이야. 평생 직장 없고요. 진짜 안정은 뭐냐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꾸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직업으로 사람을 후려치는 부모도, 그걸 보고 위축하는 남자도요, 똑같이 알아야 됩니다. 결혼 시장은 환상 점수표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굴러간다. 그래서 내 직업이 안정성도 없고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기죽지 마세요. 본인의 직업이 점수표 꼭대기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이름표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봐요. 정말 사람을 잘 보는 괜찮은 사람은. 그래서 부모 점수표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남자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